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사이토 다카시 작가님이 지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이토 다카시,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 1960년에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 법학부 및 동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거쳤고 교육학, 신체론, 커뮤니케이션론을 전공했다. 2001년 출간된 신체 감각을 되찾다로 일본의 권위 있는 학술상 신초 학위상을 수상했으며 소리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는 25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다이니치 출판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네,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다. 10년 전 큰 병을 앓은 적이 있다. 그때 처음으로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이 중간에 예고도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됐다. 병원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는 정말 후회 없이 충실하게 보냈다고 느꼈던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날, 마치 손이 저절로 글을 쓰듯 막힘없이 새로운 논문을 완성하던 날, 존경해 마지 않는 선생의 강연을 듣던 날 등등 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 완벽하게 몰입했을 때 나는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다. 얼마 뒤 병원을 떠날 때 내가 내린 결론은 명료했다. 더욱 즐겁게 공부하는 것. 사실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부를 했지 공부 자체를 즐겼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운 좋게도 학창시절 내내 나의 성적은 최상위권이었고 그 덕분에 죽을 힘을 다해 공부에 매달리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믿음이 깨진 건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였다. 불합격이라니.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공부를 게을리한 건 맞지만 대학에 떨어진다는 건 납득할 수 없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산상 실수가 아닐까 의심하며 오랫동안 합격 통지서를 기다렸다. 하지만 입학식이 거행되는 날까지 행정 실수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나는 홀로 도쿄에 올라와 재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삶에 대한 어떤 흥미도 없이 이방인처럼 떠돌던 그 무렵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생의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는 고작 재수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만큼 참담한 고통과 실패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며 용기를 배웠다. 나는 책을 읽으며 서서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왜 대학에 가려고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의 공부는 달라졌다. 점수를 위한 공부, 인정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자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서서히 회복됐다. 입시 공부이긴 했지만 학창시절 3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했다고 자부한다. 그것도 정말 즐겁게.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공부가 삶의 의지와 기쁨을 되찾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를 하라.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도통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즉각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부만 하지 재밌어서 혹은 호기심이 생겨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 그런 건 죽기 전에 여행해야 할 백호처럼 언젠가 시간이 많을 때 해야 할 목록에 담겨 있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당장 급한 일에 매달릴수록 삶의 호흡은 얕아질 수밖에 없다. 가쁜 호흡이 심장을 자극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삶의 호흡이 얕은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힘들어한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뭔가를 즐기며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깊은 호흡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활력을 심장에 불어넣듯이 호흡이 깊은 공부는 새로운 지식으로 마음의 세포를 재생시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 작은 일로 쓸데없이 속을 끓이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지혜를 주는 것도 오직 공부뿐이다. 공부는 우리의 지식체계를 풍성하게 하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거나 살면서 몇 번씩 실패를 겪어도 공부하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미국의 노숙자들에게 희망과 인생을 되찾아 준 것이 기부금도, 복지 제도도 아닌 클레멘트 코스라는 인문학 강자였던 것처럼 배움을 향한 열정은 삶을 빛나게 만든다. 인문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자 공부하는 학생으로 살아온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학교나 기업에서 강연을 할 때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키우는 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때 내가 하는 조언은 늘 하나다. 호흡이 깊은 공부를 하라는 것이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재수생으로 외롭게 살아갈 때 자존감을 다시 세워준 것도 공부였고, 미래가 막막하기만 했던 대학원 시절을 버티게 해준 것도 공부였다. 또 큰 병을 앓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방법으로 찾아낸 것 역시 공부였다. 똑같은 실패를 겪어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 공부는 자신의 내면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과 같다. 내면에 다양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력 넘치는 생태계가 형성되면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쉬이 꺾이지도 시들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일도 사랑도 꿈도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고 힘들다면, 하루하루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단 1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호흡이 깊은 공부를 시작하길 바란다. 하루 온종일 책을 읽고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오늘 하루는 이걸 배웠지 하는 정도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지혜를 얻었다는 기쁨을 만끽하자. 이렇게 공부가 인생의 축이 된다면 그 인생은 죽는 마지막 날까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그런 충실한 인생을 가져다주는 공부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1. 세상에 쓸모없는 공부란 없다. 챕터 2. 공부하는 삶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챕터 3.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챕터 4. 평생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사이토식 공부법.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세상에 쓸모없는 공부란 없다. 늘 결심만 하고 포기하는 당신에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것도 벌써 20년째다. 선생은 학생이 흥미를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학생 못지않게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일을 잘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나는 선생인 동시에 학생으로 평생을 살아온 셈이다. 그런 나라고 공부하기 싫고 이쯤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공부를 접고 아예 다른 길로 가볼까 고민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선생이 된 지 8년째가 되던 해에 왔다.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하던 시기였는데 당시 쓰고 있던 논문이 원래 계획과 달리 자꾸 틀어지고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논문과 관련된 수많은 책을 찾아 읽으며 공부를 해도 미로 속을 계속 헤매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생각에 그냥 이쯤에서 포기해버릴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다. 결국 나는 그 논문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 순간에는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허탈했고 좌절감이 밀려와서 견디기 힘들었다. 한동안은 쳐다보기도 싫어서 공부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뒀을 정도였다. 그런데 반전은 그 뒤에 일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끝내지 못했던 공부를 객관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자 전에는 떠올릴 수 없었던 새로운 생각들이 하나둘 솟아난 것이다. 2년 뒤 나는 그 논문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가지고 새로운 주제의 논문을 써서 발표했다. 내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공부를 한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공부한 것이
절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공부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내 안에 각인되어 필요할 때 전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나 뜻밖의 성과를 가져다 준다. 그 깨달음이 나를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신은 왜 포기하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공부 앞에서 의지가 약해지고 끝내 공부를 포기한 경험은 나뿐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아주 쉽게 포기해 버린다. 우리는 왜 자꾸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 분명 당신이 이 책을 골랐을 때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분명 큰 변화이며 기쁜 일이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하면 상황이 마음이 바뀐다. 의욕이 앞서 책을 잔뜩 사왔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책은 책장에 그대로 꽂힌 채 기억에서 잊혀지기 일쑤고 빠지지 않고 모두 나가리라 결심했던 강의는 회사가 바빠서 혹은 갑자기 친구들과의 약속이 잡혀서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이제는 강의를 들으려 가는 것 자체가 귀찮아진다. 공부를 결심으로만 끝내지 않으려면 그래서 금세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삶을 살려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 케이스 1.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은 독일군이 라인강 다리를 격파하기 전에 그 다리를 차지해야 했다. 그래서 아르넘 근처에 공수부대를 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뒤늦게 낙하산 투하 지점 바로 옆에 독일 군대가 주둔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정보를 믿지 않고 무시해버렸고 자신의 계획대로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그는 공수부대 요원의 4분의 3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투를 포기했다. 케이스 2. 1977년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백과 타소미 윌슨은 미국의 백화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임시로 작은 상점을 열고 사람들에게 4가지 종류의 스타킹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그 스타킹은 모두 같은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상품이 감촉이 더 부드럽다거나 색이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차이점을 설명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나는 틀릴 수 있다. 혹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몽고메리 장군은 믿을 만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계획이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며 잘못된 결과를 향해 스스로 몸을 던졌다. 내 계획이 잘못된 것이 맞군. 이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런 패배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두 번째 사례는 사람들이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며 심지어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는 것처럼 꾸며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까지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람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기억을 조작하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지를 간과한다면 매번 예상치 못한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사소한 실수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몽고 메리처럼 말이다.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내가 모른다는 사실 혹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뛰어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을 더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공부가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고 더 이상 고칠 것이 없게 완벽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때때로 이런 편견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고 신념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긍정이 밖으로 열려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배우고 성장할 여지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는 꼴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자부심이 크다면, 성공한 경험이 많다면 스스로를 과신하다 함정에 빠질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내 생각은 틀렸거나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때 공부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공자와 소크라테스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진실임이 확실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부를 시작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불변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애써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